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나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라서. 알겠죠? 선생님이 어제 설명한 거 말고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얘기하는, 알겠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할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연립방 정식을 풀 거예요. 알겠죠?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자, 원밖의 점에서요. 원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원밖의 점에서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하죠. 13번 있죠, 여러분? 38페이지에. 맞아요? 요걸 그냥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2,-4에서 원에다 접선을 그으면 일단 일반적으로 몇 개? 얘들아? 두 개.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연립방 정식을 이용해서도 이제 접선을 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요 접점 있죠, 얘들아? 맞죠? 이 접점이 몇 개요? 두 개겠죠? 이 접점을 하나, 접점을 모르니까 x1, y1이라고 해요. 알겠니? 이 문제는 연립방 정식을 이용해서 접점을 찾는 건데, 자, 봐봐, 현빈아. 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 점은 접점이면서 원 위의 점이죠. 맞죠? 원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거 공식을 좀 쓴다고 얘기했었어요. 두 번째 방법에서. 맞아요? 그러면 원 위의 점 x1, y1이니까 접선이 x1, x 더하기 y1, y는 4라는 접선이 될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 접선은 어디를 지나야 돼요? 2,4를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 접선이 2,4를 지나간다 라는 이 사실을 좀 이용해서 이 접선에다 2,4를 대입하면 2x1 4y1은 4입니다 라고 해서 식이 하나 나와요. 현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x1, y1은 접점이면서 원에 있는 점이죠.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럼 이 점을 원에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죠. 맞니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4라는 식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친 거 이렇게 두 개씩 보시면 얘네 둘을 연립할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이해됐어요? 자, 이 식 2로 나누면 x1은 2y1 더하기 2죠. 맞지? 자, 이 x1 자리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2y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이렇게요. 괜찮아? 자, 전개하시면 4y1 제곱 더하기 8y1 더하기 4는 4 맞죠? 오, 여기 미안, y1 제곱 하나 뺐으니까 5y1 맞죠? 그럼 양변에 4를 이항하면 는 0이 되고요. y1으로 묶으면 5y1 더하기 8은 0 해서 y1은 0 또는 마이너스 5분의 8이라고 두 개가 나와. 괜찮아요? 자, 동환이 y1이 0이면 0 대입하면 x1은 몇이야? 2요.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y1이 마이너스 5분의 8이면 계산하기 좀 불편하겠지만 알겠죠? 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제 2x1 마이너스 5분의 32는 4 맞습니까? 네. 이런 씨 그지 같다.
5분의 넘어가면 20이니까 52. 그럼 x번이 뭐예요? 5분의 2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 두 개를 찾는 거야. 얘네 둘. 그리고 나서 이 점 두 개를 여기에다가 뭐예요? 접선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럼 접선이 뭐야? 첫 번째 EX Y1은 0이죠? 는 4 해서 X는 2라는 직선이 하나 나오고 맞죠? Y축과 평행한 직선 네. 그 y 마이너스 4 y1에 그 마이너스 5분의 8 대입하면 플러스 5분의 30 돼요. 어디가? 여기에다가 아니 y1이 저기 마이너스 5분의 8이잖아요. 와 씨. 지금 실수했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5분의 12. 그럼 마이너스 5분의입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두 번째는 요 점을 또 다시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6 x 마이너스 5분의 8 y는 4 하고 양변에 몇을 곱해?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할 게 뭐냐? 6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20 3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직선이 또 하나 나와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직선이 몇 개 나와요 얘들아? 두 개가 나와요. 보통 학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요거예요. 조용히 이해되세요? 연립방 정식을 풀으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해요. 개인적으로 알겠죠? 왜 비추냐면 너무 오래 걸려요. 알겠죠? 종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가 단점이야 이거는. 알았니? 다시 얘기하지만 접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연립방 정식 갖고 얘들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찾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조용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여러분들이 해볼 건데요. 어디 갔냐? 다 없는데 처음밖에 없냐? 여러분들 44페이지에 20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 점이네? 잠깐만. 아니네. 요 20번 문제 있죠?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요 방식이, 요 유형이 세 번째 거. 6,8이 원 밖에 있는 점이거든요, 얘들아? 알겠죠? 6,8이 원 밖에 있는 점 맞니? 아닌데? 이거 원에 있는 점이잖아. 어허. 66에 36 더하기 64는 100 맞지 얘들아? 맞지? 원 밖에 있는 점이 아니네. 아니야. 원 밖에 있는 점이 아니네요. 미안해요. 쌤 문제를 좀 잘못 봤다. 원 위의 점이네. 8. 일단 요거 이해됐어요? 알았죠? 요거 지운다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저기 39페이지 내용 조금만 볼게요. 39페이지에다가 조금 필기하고 볼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첫 번째는 원 구하는 거, 알았지 얘들아? 두 번째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 그리고 접선 얘기만 잠깐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길이 구하는 얘기예요. 현의 길이 혹은 접선의 길이.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현의 길이 또는 접선의 길이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보실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좀 생각할 건데 첫 번째는 그림을 좀 자꾸 그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생각보다 쉽거든요. 알겠죠? 그림은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완전 막 거지같이 그리라는 게 아니고 대충 알아볼 정도로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핵심인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요. 원의 방정식에서 길이 문제는 99%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일단 현의 길이. 여러분들 현이 뭐예요? 얘기해봐. 현이 뭐야? 현이 뭐야? 원 안에 원 위에 점 두 개를 연결한 선분.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원이 있고 얘들아 직선이 지나가면서 원과 두 점에서 만나면 편이 생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요 현의 길이 A, B를 구해주세요 하면 다른 거 어렵지 않아요. 자, 현빈아, 원의 중심이죠. 자, 중심에서 A 혹은 B를 연결하면 뭐가 돼요? 반지름. 그렇지.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그러니까 직선까지 수직거리, 수선의 반을 내리면 맞니 얘들아?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죠. 맞아요? 어떻게요? 이 길이가 m이라고 하면, 여기 점이 m이라고 하면 a m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r 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a, b의 길이는 am 길이의 몇 배예요? 2배가 될 거예요. 맞죠? 왜? 수직 2등분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의 길이도 마찬가지야. 자, 찬이야, 원 밖에 점이 있어요. 여러분 중3 때 배웠는데 원 밖에 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그으면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자, 접점을. 그럼 여기가 P라고 하면 여러분들 PA의 길이랑 PB의 길이는 같다라고 배웠죠. 맞니?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 현의 길, 아니 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한다면 요 접선, 자, 원의 중심에서 오케이? 자, 중심의 현빈아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를 연결해요. 오케이?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나죠. 그럼 현빈아 요 길이가 또 뭐예요? 반지름이에요. 맞죠? 맞지 얘들아? 그리고 원 밖에 점 P에서 원 중심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수 있죠. 여러분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1단원에서 나왔던 거 x끼리 빼서 제곱하고 더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고 가자. 그러면 이 길이를 마찬가지로 d라고 한다면 똑같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5a의 제곱 더하기 반지름 제곱은 d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두 번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5A가 R이에요. 야야야 큰일 날 뻔했다. AP 미안해요. AP 쌤 정신이 나갔나 봐. R 제곱은 D 제곱이에요. 얘도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알겠죠 얘들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뭘 할 거라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길이를 구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세요.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림 좀 생각해보고 그림 그려볼 거야. 대충이라도. 알았지 얘들아? X축, Y축 안 그려도 돼요. 어차피 원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러분들 중심좌표 반지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니까. 알겠지 얘들아? 그림을 좀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모양을 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거야. 참 이해됐어요?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봐봐 14번 문제 봐봐요. 14번 문제 알았죠? 자 여기다 그냥 가볍게 할게요. 14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원이 있어요 얘들아. 원 알겠지? 원이 있어. 자 요 원의 중심좌표가 뭐예요 경원아? 경원아? 원의 중심좌표가 뭐래요? 중심좌표 원의 중심 3,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 그림 대충 그려도 돼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이 지나가. 그리고 나서 얘가 원과 두 점에서 만나요. a, b예요. 됐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그냥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놓고 현의 길이가 a, b의 길이가 2루트 1이에요. 그럼 동환아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되죠? 네.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 맞아요? 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A까지 연결하면 반지름 몇이에요? 2요. 반지름 문제에 써있어요 3이라고? 원의 반지름 3이에요. 그러면 태서봐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요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죠? 네. 요 길이 몇이야? 루트 7. 그렇지 루트 7이야.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 3, 마 2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다? 루트 7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면 제곱 루트 몇이에요? 5 분의 절대값 3, 마이를 대입하시면 몇이에요? 8 플러스 k고요. 맞지 얘들아? 이 길이가 루트 7이 돼야 돼요. 맞음? 네. 그러면 절대값 k 플러스 8은 루트 몇이에요? 35 맞습니까? 네. k 플러스 8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5 맞아요? k는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5 해서 k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k값 2개 더하면 몇이야? 답?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알았지 얘들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건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표시하고 뭘 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오케이? 길이 관련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D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어디? D. 요 D? D가 요 길이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 여기 K 값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K가 왜 2개 나올까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예요. 루트 7만큼 떨어진 게. 알겠죠 얘들아? 그래서 K 값은 실제로 몇 개? 2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네. 잘 이해됐죠? 요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길이 관련 문제. 현의 길이냐? 접선의 길이냐? 알겠지 얘들아? 여러분들 두 번째예요. 알았죠?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길이. 그러니까 혹은 거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지 얘들아? 길이 혹은 거리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예요. 알겠지 얘들아? 길이를 구해라 하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좀 생각을 하는데 길이 혹은 거리의 최대값, 그러니까 최대거리, 최소거리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어디까지의 길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원에서
점 또는 어디 직선까지의 거리 길이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알겠죠? 자,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를 원의 중심 O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오케이? 자, 원 위에 점이 있어요. 원 위에 점 P가 있고요. 알겠죠? 원 밖에 점 A가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런 얘기야. 이 점 P는요,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에서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얘들아. 알겠지? 원 위에 움직이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제일 어떻게? 짧아지거나 제일 길어질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봐봐, 태서 봐. 점 P가 여기 있으면 A까지의 거리는 이렇게가 거리죠. 네. 그럼 점 P가 이쪽으로 가면요, 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어이구, 거리가 더 커지겠죠. 근데 만약에 점 P가 이쯤으로 오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짧아질 거야, 얘들아. 맞니? 그래서 이 점 P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A까지의 거리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알겠지, 얘들아? 이 최대 최소는 뭐를 기억하냐면 핵심이 여기야. 중심. 알겠니? 자, 봐봐. 중심에서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뭐? 거리, 선분 거리.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요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빼면 남은 요 거리가 최소 거리가 돼요. 이해됐어요? 동안 이해됐어? 원의 중심에서 원 밖의 점 A까지의 거리, 맞죠? 이 거리에서 뭘 빼? 반지름을 뺐을 때, 점 P가 딱 여기에 있을 때, 요렇게 됐을 때가 최소 거리. 알겠죠? 현빈이?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거꾸로 뭐 하는 거야? 더 해버려. 그러면 점 P가 여기에 있을 때가 요만큼이 최대 거리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건 뭐냐? 원의 중심 OA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맥시멈 최대 거리가 될 거고, 알겠죠?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거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조용히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조금 더 응용한 두 번째가 뭐예요? 원에서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최대 거리, 최소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현빈아, 점 P가 여기에 있으면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직거리니까 이렇게 요 길이가 되겠죠. 맞죠? 점 P가 이쪽에 있으면 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더 짧아지겠죠. 맞아? 그럼 현빈아, 점 P가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를 얘기하려면 얘가 핵심이야. 중심. 알았니? 중심에서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죠? 사용해서 거리를 구했을 때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또 빼주면 이 남아있는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될 거고, 알겠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뭐예요? 더해주면 요만큼이 최대 거리가 될 거예요. 선정이 이해됐어요? 경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이야기한다고요.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맥시멈 최대 거리가 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주면 미니멈 최대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될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최대, 최소, 최대값, 거리, 최대값, 최소값은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는 걸 이용할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이해돼서 경원이? 점까지의 거리든 직선까지의 거리든 똑같은 방식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알았지 얘들아?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알겠죠? 이어서 그냥 바로 문제 볼게요. 이것도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아서. 자, 이것만 지우고 여러분들 보시면 15번이야. 알겠죠? 15번. 얘도 그림을 조금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자, 원이 하나 있대요. 얘들아. 자, 원의 중심좌표가 뭐예요, 종료가? 네, 15번. 자, 마일 컴마 2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3x-4y-4 그림 대충 그려도 된다고 얘들 알겠지? 그냥 이렇게 지나간대요. 3x-4y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원에서 이 직선까지 최소거리, 최대거리를 구할 거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자? 원의 중심에서 일단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자고요. 알겠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5분의 절대값 마일 2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1이 아닌데 아니 4 마이너스 4 빼고 마이너스 15죠? 다 계산하면. 네네. 그래서 계산하면 거리가 몇이야? 3이에요. 알겠니 얘들아? 그럼 반지름이 몇이야 이 원은? 3 2요. 2요. 맞아요. 요 길이가 3이고요. 반지름이 2니까 최소 거리는 1. 거리에서 반지름 뺀 1이고 최대 거리는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5가 될 거라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최대 거리 그 다음에 최소 거리 우리가 이렇게 볼 거다. 이해하셨어요 얘들아? 가볍게 한번 보자 얘들아. 알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는 해석의 차이점 맞죠? 15번은 대놓고 알겠죠? 그냥 기본 내용만 이해해도 풀 수 있는 거고 16번은 문제를 좀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 이 원을 좀 정리합시다. 원이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냥 그림을 좀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얘들아. 원의 중심은 1,2입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주어진 식을 봤더니 요 식이 뭐냐면 거리 공식을 쓴 거야. 맞지 얘들아? 원 위의 점이 있고요. 여기가 A, B고요. 그 다음에 원 밖에 뭐가 있어요? 4,5가 있어요. 괜찮나요 얘들아? 네. 그래서 원 위의 점에서 원 밖의 점까지의 거리 공식 거리가 제일 큰 최대값 제일 작은 최소값 그러니까 최대거리와 최소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거리 최소거리는 항상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맞지 얘들아? 반지름을 뭐하면? 빼주면 그러니까 A, B가 여기에 있을 때 맞지 얘들아? 반지름을 빼면 최소거리 거꾸로 반지름을 뭐하면? 더하면 최대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 원의 중심에서 4,5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 돼 얘들아. 자, 요 거리는 x끼리 빼서 제곱하면 뭐예요? 9 y끼리 빼서 제곱해도 9죠? 네. 더하면 3루트 2입니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최대 거리는 3루트 2에다가 반지름 2를 더하면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최소 거리는 3루트 2에다가 반지름 2를 빼주시면 돼요. 이 최대값 최소값이야. 많이 합니다. 얘네 둘 뭐하래? 더하라고 했죠? 더하면 6루트 2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또 다른 말로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림이 좀 많이 요거는 간단한 내용이라서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고요. 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요 원을 뭐 O1, 요 원을 O2라고 하면요.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맞니 얘들아? 맞죠 얘들아? 네. 이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 오케이? 자,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하면 현 AB가 생겨요 얘들아. 맞니? 근데 이 현이라고 하는 게 태서가 네. 요 왼쪽에 있는 원의 현 맞아요? 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원의 현이 되기도 하죠. 맞지 얘들아? 그래서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공통현을 만드는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네. 그럼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냐? 네, 가볍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방식은 뭐냐면요, 두 원의 교점을 찾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맞죠? 두 원의 교점. 맞니 종혁이?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찾으려면 우리 교점 어떻게 찾아요? 연립방정식 풀자. 맞니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찾아서 그 두 교점을 가지고 직선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2차와 2차 연립 형태이고 연립하기도 쉽지 않고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타낸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공통연의 방정식. 알겠죠? 공통연의 방정식 L은 끝이에요.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면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자, 무슨 말이냐? O1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O2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 둘 다 원이죠. 맞지 얘들아? 자, 요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얘들아 어떤 식이 나오냐면 2차가 다 지워져요. 맞습니까 얘들아? 2차가 지워지면서 a-a'(x) 더하기 b-b'(y) 더하기 c-c'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맞니? 자, 그럼 찬이야, 이 1차 방정식 형태가 직선이죠. 맞죠? 원에서 원을 빼면 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알겠지 얘들아? 이 직선이 실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뭐한다? 일치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원에서 원을 그냥 빼버리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조용히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해보자. 우리 아까 처음에 요 얘기하기 전에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얘기했었죠. 맞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추가시키면 공통현의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구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면 되죠. 공통현 구하고 원은 왼쪽, 오른쪽. 그럼 내가 이용하고 싶은 거 이용해서 반지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런 식으로 원을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해서, 알겠니? 공통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현의 길이 이야기가 공통현으로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통현을 구하는 걸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해보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못한 친구들은 그냥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 한번 보자. 원이 두 개가 있어. 아까 썼던 그림 그대로 써보자고 얘들아. 알겠죠? 왼쪽에 있는 걸 O, 오른쪽에 있는 걸 O''이라고 하면 이 원이 교점 두 군데에서 만나요. 거기를 A와 B라고 그래요. 알겠죠? 우리는 이 선분 A, B의 길이, 그러니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거야. A에서 B까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직선을 찾아야 돼요. 공통현을 찾을 건데 직선은 원에서 원을 그냥 뭐 하시면 된다고요? 빼면 된다고. 빼면 쓱쓱쓱쓱 다 지워지잖아요, 얘들아. 다 지워지고 6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6 맞아요? 네. 양변 6으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 이항까지 하죠.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돼요. 맞죠? 자, 얘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됐단 말이야. 괜찮을까 얘들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알았죠?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현의 길이를 구할 거면 원 두 개를 다 쓸 필요는 없다고요. 알았지? 그럼 현빈아, 우리 그냥 요 식만 딱 보고 얘기해봐요. 위에 있는 원이 편해 보여요? 밑에 있는 게 편해 보여요? 그렇죠. 요 놈이 편해 보이잖아 얘들아. 맞지 얘들아? 그럼 요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을 일단 표시해. 중심이 뭐야? 0,0이죠. 이해돼서 성경이? 네. 그럼 성경아 요 길이가 몇이에요? 1. 그렇지. 반지름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2등분이 되죠. 네. 그럼 성경이는 0,0에서 여기까지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죠. 네.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자, 거리를 구해보면 제곱 루트 2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1이죠. 그럼 거리가 뭐예요? 2분의 루트 2가 돼요.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야. 여기까지 됐니? 네. 네.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서 여러분들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맞지 얘들아? 네. 요 길이를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A라고 하자고요. 됐니? 맞죠? 그러면 A제곱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그럼 A는 뭐야?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똑같이.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맞죠? 수직 2등분이니까 A에서 B까지는 요거의 몇 배? 2배.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2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을까 얘들아? 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 얘기예요. 알았죠? 자, 보자 얘들아.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 이건 이제 질문이 조금 이제 과제를 해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같이 보자고 했는데 경원아, 그지? 경원이 보시면 일단 여기 원 보여요? 경원아? 네. 원 보여? 원을 보라고 했더니 왜 동환이를 쳐다보냐? 아니 경원아 여기 원 보이니 했더니 왜 갑자기 재윤이랑 동환이랑 현빈이 있는 쪽을 쳐다보는 거야? 여기 원 보이죠? 네. 아, 그림 대충 그래요. 원이 있대요. 이렇게 원이 있어. 아니거든. 원이 있어. 그지 얘들아? 중심 좌표는 뭐예요? 1, 마이에요. 되지 얘들아? 자, 이런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쯤에 그냥 y가 있다고 해봅시다. a가 마사, 0이 있고요. 요쯤에 뭐 b가 있어요. 0,3이 있어요. 이렇게 선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원 위에 점 p가 있대요, 얘들아. 점 p가 있는데 여러분들고 이렇게 PAB라는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계속 달라질 거야. 얘들아 모양도 달라지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점 P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얘들아. 네. 맞죠? 뭐가 안 변해요? AB. 그렇지. AB의 길이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이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넣어보자고요.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잖아. 맞니 얘들아? 자, 그럼 밑변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AB의 길이. 일단 AB의 길이. 그럼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AB의 길이가 5예요. 밑변을 5로 두자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놈이 요 길이가 높이인데
원 위의 점에서 요 선분까지의 거리죠. 그럼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야. 맞지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한번 찾아보자고요. 알겠니? 이 직선을 L이라고 하자고요. L. 자, 직선 L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4, 0, 0,3이니까 x절편, y절편이냐 쉽게 얘기하면 공식 쓰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고요. 여기까지 됐니? 양변에다가 그냥 12 곱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이 항에서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12는 0에도 상관은 없어요. 얘들 알겠죠? 어차피 공식 쓰면 똑같을 거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인데 얘들아, 요 길이가 높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높이가 클수록 넓이도 커지죠. 밑변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높이,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높이 h 최대값을 찾는 게 핵심이죠. 이해됐습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넓이도 최대야. 그럼 높이라는 건 원에서 직선까지 최대거리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그 최대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얘를 이용할 거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동환아 뭘 더해요?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점 P가 여기에 있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는 뭐가 돼? 최대가 된다고요.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최대 높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알겠니 얘들아? 이 최대 높이는 거리. 자, 거리부터 구해보자.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5분의 절대값. 자, 1, 마 2를 대입할 거야 얘들아. 그러면 뭐야? 마 3, 마 8,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몇이죠? 20 뭐야? 23이에요? 마이너스 23이래요. 오케이? 그럼 뭐예요? 5분의 23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5분의 23이라고 하는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더해줘야 돼. 반지름이 몇인데? 2예요. 알겠죠? 그럼 이 최대 높이가 몇이야? 5분의 33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넓이 어떻게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하시면 2분의 33이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한빈 이해됐죠? 동환 이해됐어? 재민이는? 알겠어요? 아닌데 저거 L 공식 있잖아요. 직선? 네. 어. 저거 언제? 직선의 방정식 할 때죠. 직선 찾는 거. 공식 할 때. 그 2학년 때도 했어요. 중2 때도 1차 함수 찾는 거니까. 경원 이해돼요? 찬이 맞았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얘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넓이 최소값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맞죠? 넓이 최소값도 물어볼 수 있어요. 반지름 뺀 요 길이를 넓이로 쓸 때, 높이를 쓸 때. 알겠죠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최대 넓이 혹은 최소 넓이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기도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얘들아?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기하 파트 마지막 얘기인데요. 도형의 이동. 뭐냐면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파트예요. 두 가지 이동을 배울 거예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조금 익숙하죠 얘들아? 맞죠? 우리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첫 번째 평행 이동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 평행 이동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X축 방향 평행 이동. 알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Y축 방향 평행 이동. 좀 익숙할 거라서 다들 알 건데
우리가 x축 방향 평행이동이라고 하면요, 움직이는 이 도형이 움직이는 혹은 점이 움직이는 방향이 x축과 평행하다라는 뜻이어서 움직이는 방향이 좌우로 움직이는 걸 뜻하죠. 알겠죠? 좌우로 움직여요.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움직이는 방향이 y축과 평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그러니까 점 혹은 도형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알겠죠? 움직이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는 게 플러스,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기본적인 평행이동 이야기니까. 그럼 우리가 이 평행이동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태섭이. 태섭이 그냥 뭐 이거 그림 안 그려도 사실 말로 해도 우리 태섭이가 좀 똑똑해가지고 알 텐데 한번 해볼게요, 태섭아. 자, 여기 태섭아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마이너스 2,4라고 해볼게요. 알았니? 오케이? 자, 태섭아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점을 우리 태섭이가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을 시키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점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여기 상품만 이제 저기는 좀 심했다. 아니 태섭아 내가 웬만하면 뭐라 안 하려는데 저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렇지 뭐라고 태섭아? 상품만 상품. 그렇지 3,3이에요. 맞아요? 여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다섯 칸. 맞죠? 밑으로 몇 칸? 3칸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점은 3,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우리는 평행이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점을 옮길 수도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으로 갔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태섭이 좀 똑똑하니까 자, 태섭아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조금 너무 큰가? 조금 밑에 자르자. y는 x제곱. 그럼 우리 태섭이 y는 x제곱을 얘랑 똑같이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차 함수가?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은 너 중3 때 선생님 누구였니? 와 알았어. 대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죠. 흑기사. 현미 씨 어떻게 돼요? 잠수. y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맞죠? 여러분들 다 할 줄 알죠? 네. 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구분만 하면 돼요, 얘들아. 무엇을 구분하자? 점을 옮기는 방식과 도형을 움직이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뭐냐? 여러분들, 자, 태서가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죠? 네. 그러면 x좌표에다가 5를 뭐 했어요? 어휴 똑똑해라. 더 했죠, 그대로. 맞죠? 근데 도형은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죠. 근데 식이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 9가 바뀌었죠. 이거 두 개 하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도형은 9가 뭐 한다?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사실.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평행이동을 볼 때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돼요. 도형을 움직인 거냐? 점으로 움직인 거냐? 그래서 평행이동을 우리가 두 가지 나눠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자, 첫 번째를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오케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알파벳 뭐 쓸까? A, B. A, B 쓸까요? 좋아요. X1, Y1 아니 A, B 쓸 거야. 오해하지 마. 자, X축 방향으로 우리가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 그렇지,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점의 좌표에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X좌표에 더해주고요. Y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Y좌표에다가 더해줘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점의 평행 이동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맞지 얘들아? 그지? 이해한 거 맞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자, 여기서 도형을 표현하는 것부터 배워야죠. 자, 여러분들 점은 그냥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좀 하면 돼. 알겠지? 우리가 도형은요 보통 도형 끝 이게 아니고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등식을 사용하거든요. 는 0꼴 알았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인데 도형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f 함수처럼 보이지만 x, y는 0 이렇게 씁니다. 알겠니 얘들아? f의 x, y는 0이에요. 지금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아?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이거 그냥 이런 식이에요. f는 x와 y로 이루어진 는 0 방정식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방정식입니다. 그럼 얘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들아?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오케이?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한 도형은 x 자리에 x-a, y 자리에 y-b는 0 이렇게 바뀌어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갈 거야. 선생님? 부호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거예요. 알았죠? y 자리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근데 중3 때야 얘들아. 중3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려 하니까 y축 방향 평행 이동은 그냥 식 뒤에다가 뭐해라? 더해줘 라고 가르쳐주죠.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왜 이렇게 될까를 나눠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헷갈려해요 친구들이. 괜찮아, 친구들이 헷갈려하는데 이해 못해도 좋아. 알겠죠 얘들아? 이유는 그냥 저런 이유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돼 그럼 어차피 니들 평행이동 외워서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냥 외워서 하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할게요. 알았지 재민아? 우리 재민이가 좋아하는 도형이 뭐예요? 저요? 삼각형이요. 삼각형 좋아해요? 네. 삼각형 좋아하는 이유는? 예? 그 궁금해서 그래.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그냥이에요? 네. 여기 삼각형이 있다고. 여기 재민이가 좋아하는 삼각형. 그죠? 재민이 삼각형 좋아해? 어떤 삼각형 좋아해요? 저 정삼각형이요. 말고. 아니야. 정삼각형 잘 그려요. 선생님 삼각형이 있다고. 괜찮죠? 이 정도 괜찮지? 자, 이 삼각형을요.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자고요. 알겠죠? 그럼 이 삼각형 위에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잖아 얘들아. 맞죠?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 이 삼각형,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옮기는 거거든 얘들아.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요 삼각형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x, y예요.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킬 겁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러면 이 x, y 삼각형 위에 있던 점은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알겠죠? 이 점의 좌표는 뭐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치자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자 여기 이 점 이동한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우리 점 옮기면 그대로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요 x 플러스 a는 요 이동한 도형의 x좌표죠. 맞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y좌표가 y 플러스 b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동안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x 플러스 a라고 하는 애는요 이 도형의 x좌표거든요. x. 근데 이렇게 x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요 이동한 도형의 x좌표를 x값을 x'이라고 잠깐 구분만 해놓을게요. 이동하기 전에 x, 이동한 후에 x야. 알겠지 얘들아? 현빈 이해됐어요?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표시만 한 거야. 얘도 x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y 플러스 b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해서 이동한 점, 이동한 도형의 점, y좌표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y라고 하면 이 y가 구분이 안 되잖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여기를 y'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요 왼쪽에 있는 x랑 y는 여기 있는 점이죠. 맞니 얘들아? 요 구분 이해돼요? 요 x, y는 요 도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x 프라임, y 프라임은 요 도형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러면 요 방정식은 x, y를 만족하는 방정식이잖아 얘들아. 맞지? 그러면 요 도형에서 식을 살짝만 정리해서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죠 얘들아. 맞니? 그럼 이 x랑 y는 요 도형에 있는 점이잖아. 이 x, y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f라는 도형이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으로 식이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맞죠? 그리고 나서 요 x랑 y가 뭐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 그냥 x, y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맞아 얘들아? 이렇게 해서 프라임을 제거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식에 의해서 요 원래 있던 도형의 식을 이용해서 알겠니? 이동된 도형의 식을 유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습니까? 내용이 좀 복잡해요. 뭔가 알 듯 말 듯. 왜? x야 x 프라임이나 y나 y 프라임이나 뭔가 비슷비슷하잖아 얘들아.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냥 이런 방식으로 우린 만들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차피 이걸 완벽하게 100% 이해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중학교 때 했던 이게 제일 편하지 사실 마음은. 알겠죠? 마음은 얘가 제일 편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 식을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방식, 요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원래 있던 식을 이용해서 이동된 점을 표현해 본 거예요. 알겠죠? 이동된 도형의 x랑 y를 표현해 본 거예요. 내 말 이해됐니? 오케이? 이해한 거 맞죠? 지운다? 뭘 봐는 말이야. 맞지 현빈아? 아니야? 나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 그게 개 좋지 않냐? 좋지. 뭘 봐 임마. 그래도
뭘 봐? 자, 이게 첫 번째예요. 평행 이동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얘기까지만 하고 아마 다음 시간 거의 다음 시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인데 이걸 질문을 쓰죠. 자, 여러분들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칼코마니 알아요? 네. 알아요? 데칼코마니 알아요? 네. 오, 유치원 잘 다녔나 본데 데칼코마니 보통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하는데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렇게 도화지에다가요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라 그 한쪽에다 물감을 막 짜요 맞지 얘들아? 그리고 접었다가 펴요 그러면 우리 태섭이가 뭐래? 우와 나비다 막 이러죠 어? 맞지 태섭아? 저는 안 그랬어요. 일단 나비 같지도 않은데 우와 나비다 그럼 이제 뒤에서 동환이가 내 건 호랑인데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뭐 문양도 만들고 모양도 만들고 했던 게 이제 데칼코만이라고 하는데요. 접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얘들아.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선대칭도형 뭐 이런 것들도 배웠을 텐데 말 그대로 대칭 이동이라는 건 대칭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 다 잘해요.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기본 대칭만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요. 점이 하나 있어요. 2,3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첫 번째, 요 2,3을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한번 시켜보자, 이거. X축 대칭. 여러분들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건 X축을 접는 선으로 접었다 펼쳐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물감을 딱 찍고 접었다 펼치면 반대쪽에 어디에 물감이 묻어 있을 거냐고요. 재민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접었다 피. 그렇지. X축이 여기 있잖아. 어우 재민 똑똑해요. 안 낚이는데. 그쵸. 오.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펼치면 맞지 얘들아? 요 점이 마이너스 3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맞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설명이? 네.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고요. 맞죠? 그럼 뭐가 변했는지만 좀 기준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동환아, 요 2,3을요 우리 동환이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 y축을 기준으로 접어보자고요. y축을 접었다 펼치면 여기 있던 물감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3. 그렇지. 여기 있던 점은요. 마이너스 2,3으로 갈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맞습니까? 오, 마이너스 2,3으로 가요. 그럼 얘네 둘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X축 대칭은 점이 어떻게 변했어요?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에 뭐가 바뀌었어요? 부호가 바뀌었죠. 맞지 얘들아? 그러면 Y축 대칭은 Y좌표는 그대로고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죠. 맞니 얘들아?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이제 또 어설프게 외우다가 아씨 X축 대칭 X가 바뀌나 Y가 바뀌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해봐. 우리 재민이 학교 체육해봤니? 네. 그지? 네. 체육 시간에 체육쌤이 뭐라 그래? 나오면 재민이 기준 하죠. 네. 그럼 재민이가 뭐라 그래? 기준 하고 체육쌤이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하잖아. 네. 그러면 재민이 그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렇지. 기준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렇지.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알겠니 얘들아? 체육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네. 어? 아니 우리 재민이가 기준 하고서 막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다 따라다니잖아 애들. 맞잖아. 그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알겠니 얘들아?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더 낫다고요. 알겠지? 우리가 그래서 기본 대칭 이동을 두 가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a,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좀 나눠서 이걸 x축 대칭을 시키면 a, 마이너스 b가 될 거라고 얘들아. 알겠니? 그리고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뭐가 돼? 마이너스 a, 그렇지 b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자 봐봐 재민이 얘를 x축 대칭 시켜서 여기로 가자. 네. 그러면 요 2,3을 y축 대칭하면 어디로 가죠? 걔를 y축 대칭하면 얘를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요. 맞죠? 오케이?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얘를 x축 대칭하면 어디로 와요? 걔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똑같은 데로 가죠. 맞니 얘들아? 그럼 우리 그냥 교환 법칙은 아니지만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한 거랑 y축 대칭 한 번, x축 대칭 한 번 그 결과가 뭐예요? 같아요.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이 x축 요점을 x축 대칭, y축 대칭 한 번 한 거 혹은 y축 대칭, x축 대칭을 한 번 하면 얘와 얘는 서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조용히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 원점 대칭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알겠니 얘들아? 그냥 편하게 x좌표, y좌표 둘 다 구호를 뭐한다? 바꿔줍니다. 라고 이야기하자고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알았니 얘들아? 괜찮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 뒷얘기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용히 좀 나머지 마무리 얘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얘들아? 네. 과제는 어디까지? 원방. 알았니 얘들아? 원방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원방 질문 한번 간단하게 받고. 알았죠? 네. 토끼 네모는 자자 네모 한판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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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